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리하또 삼약 삼부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리하또 삼약 삼부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리하또 삼약 삼부따싸.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제1경비단 단장님 이하 간부 장병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수호정사 불자님들도 일주일 동안 잘 지냈는지, 그리고 이토록 영상 속으로 만나서 그래도 반갑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입춘이었었는데 그래도 날이 오늘은 보니까는 완전 진짜 봄날이더라고요. 이게 환절기에 더욱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문은 나라가 쇠퇴하지 않는 7가지 방법인데 디가니까야 제2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 자주 함께 모임을 갖는가. 둘째, 화합하여 모이고 헤어지고 화목하게 일들을 잘 처리하는가. 셋째, 공인되지 않은 것은 시설하지 않고 공인된 것은 어기지 않고 예전에 공인된 법을 그대로 수용하여 따르는가. 셋째,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공양하고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다섯째, 다른 사람의 아내나 딸을 강제로 유괴해서 같이 살기를 강요하지 않는가. 여섯째, 그들은 전통적인 사당인 예배소를 도시 안에서나 밖에서나 공경하고 존중하고 공양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합당한 지원과 봉헌을 한 것처럼 계속하여 꾸준히 지원과 봉헌을 하는가. 일곱째, 아라한들을 합당하게 돌보고 편안하게 보호하고 아직 오지 않은 아라한들이 올 수 있게 하고 이미 거주하고 있는 이들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가. 이와 같이 통치자와 그 나라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킨다면 그들의 나라는 쇠퇴하지 않고 번영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 보면은 겐지스강을 따라서 16개의 강대국이 있었으며 그리고 작은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군주정과 공화정을 채택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부처님이 나라가 쇠퇴하지 않은 7가지 방법을 말씀하실 때는 즉 공화정의 체제를 갖추고 있던 바치연맹국이 부처님이 아끼시던 곳이었는데 그 바치국의 연맹과 겐지스강 사이에 남쪽에 있는 즉 마가다국이 있었어요. 마가다국은 군주정을 채택하고서 항시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였었는데 이 두 나라가 겐지스강 주변에 파타카나마라고 해서 지금 파트난데 여기서 보면 이제 보석과 광산을 이제 채굴 해서 항시 두 나라가 대립을 하고 있을 때예요. 이 당시에 부처님이 이제 마가다국의
아자타 사투왕이 바찌 영모의국을 이제 정보를 하려고 이제 할 때 부처님에게 와서 물어봐요. 이 나라를 정보를 할까 말까를. 부처님께 물었을 때 부처님이 이와 같은 것을 묻는다고요. 7가지를 아까 내가 대신 보니까는 그때 부처님 제자들이 영주사념을 했을 텐데, 즉 아난이 밭지국이 왜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7가지 저기를 하고 있느냐 하니까는 7가지 저기를 왜는가 아자타 왕이 침범하려고 할 때 7가지 그 밭지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니까는 부처님의 제자 아란이 그와 같이 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는, 즉 아자타 사투왕에게 그러면 승리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하고서 말씀을 하신다고, 즉 공격하지 말라. 즉 그래서 정보를 할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마가다국에 이제 아자타 사투왕이 이제 정보를 미루고 있다고요. 즉 그러면서 정보를 미루면서 밭지연명국에다 계속 첩자를 보내요. 첩자를 보내가지고서 이간질을 시키고, 하여튼 그 방해, 그 화합할 수 있는 그 7가지 저기를 자꾸 회방을 놓는다고요. 이러다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들으세요. 열반에 들으신 뒤에 3년 후에, 즉 밭지왕이 저기라고요. 나라를 다시 이제 침략을 한다고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 이때 그 국가를 개설하는가 이제 멸망을 시키는데, 이 7가지라고 하는 것, 7가지 나라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즉 첫째 자주 함께 모이는 것을 묻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 정보를 서로 취합하고 소요사태나 범죄나 반란이나 전쟁 등에 대하여 항시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하는 거 함께 모여서 항시 토론을 하는가, 그리고 화합하여 모이고 헤어지고 화목하게 일들을 잘 처리하는가 하는 대목은 뭔가 그런 거예요.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왜는가 어떤 모임이든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기본으로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서로가 화합해서 모든 국가나 단체나 모든 것이 다 그 같은 것이 화합하지 못하고 항시 반목하여 헤어질다면 즉 모든 일이 처리가 안 되거든요. 셋째는 공인된 것은 시설하지 않고 공인된 것은 어기지 않고 이미 결정난 것을, 공인이나 이미 결정난 것을, 예, 공인은 공통 속에서 공인으로서 즉 인정된 것은 이것은 다시 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공인된 것을 어기지 않고 예전에 공인된 법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가, 그 예전에 정해져 있는 그 법을 그대로 잘 수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즉 평등하게 적용되는 사법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즉 일상적으로 다 이야기하면은 일반인들이 법감정과 괴리되지 않고 법과 전통의 조화를 말하는 것이죠. 또 함부로 세금이나 벌금을 걷어들여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을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그때 맞게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가 하는 것은 잘못됐다거든. 신중하고 그러니까 철저한 법과 집행을 하기 위하여서 권력자들은 친하다고 어떻든 아무런 배경이 없다고 법에 평등하지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른가 하면 불법적인 것이거든. 그러므로 이미 정해져 있는 데 대해서 거기에서 잘 공인된 것은 이것을 어기지 않고 이것을 공인된 그 법을 잘 수용을 하는 국가라면은 화합이 잘 되는 국가거든요. 그러므로 건드릴 수가 없다라거든요.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공양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국민인가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항시 신고 갈등이라는 항시 줄어드는 방법이 없어요. 나도 우리 때도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노인 어른들이 요새 애들 보면은 참 나라가 걱정스럽다고 한다고. 근데 우리 나 그때도 그랬어. 근데 내가 지금 또 나이가 이제 80살이 가면서 젊은이들 보면 그냥 요새 젊은이들 보면 나라가 걱정이 돼. 근데 보면 기성세대에서는 항시 젊은 세대가 하는 게 마땅하지가 않아. 근데 그것이 또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를 보면은 또 마땅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신구의 대립이라는 건 항시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어떠한 나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것은 대립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도 역사에서는 아와 비의 투쟁이라고 했는데 사실 구세력과 신세력 간의 갈등 이런 것을 풀어나가느냐 그 사이에 발전의 담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는가 우리가 연장자를 무조건 쫓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연장자들의 그 풍부한 경험과 성숙과 지혜 이런 것을 교훈 삼아 나라의 영광과 보탬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어떻든 해가 뜨고 지는 걸 많이 봤고 밥숟가락을 많이 들었고 하다 보면 그 연장자라고 풍부한 경험과 성숙과 그래도 인생을 사는 경륜이 있으니까 지혜라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사는 지혜가 젊은 사람하고 다르거든. 그러므로 그 지혜를 교훈 삼아 나라의 영광을 보태라는 얘기거든. 또한 다섯째는 다른 사람의 아내나 딸을 강제로 유괴하여 취하여 살지 말라 하는 것은 기본 윤리관을 갖추기 위함인데 한 나라가 윤리관이 흐트러진다면은 나라가 혼란스럽죠. 국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안 됐지만은 연산군이라고 하는 왕은 그저 남의 아내든 남의 딸이든 그 지 맘에 들면 그냥 뭐 취했거든. 이러다 보니까는 왕으로서 자기의 자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나라의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이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거죠. 다 마냥 비윤리적으로 살다 보니까는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 통치자나 권력자가 강제로 남의 여인을 잡아다가 그리고 주지 않는 것을 사랑도 그렇지 누가 같이 사랑을 해야 돼. 주지도 않는 사랑을 내가 강제로 취하고 한다는 것은 즉 잘못된 적이다 이게. 그러므로 나라를 통치자로서도 그렇고 이와 같은 것은 잘못됐다라거든요. 즉 이것은 남녀 평등을 넘어서서 인간의 가치, 인권의 보호를 생각하기 위해서 즉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저기가 있는데 이것을 왜 강제로 내가 취한다면은 이것은 인권의 보호가 되지가 못하는 거거든. 여섯째는 그들은 전통적인 사당인 예배소를 도시 안이나 밖이나 공경하고 존중하고 공양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합당한 지원과 봉헌이라는 것을 바친다는 얘기예요. 봉헌을 한 것처럼 계속 꾸준히 지원과 봉헌을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국가 속에서도 보면 이제 제일 나는 무엇을 걱정을 하는가 하면은 정치가들은 보면 스스로 다투다가도 언젠가는 또 뜻이 합치더라고요. 그럴 때도 있더라고. 그냥 끝까지 대립을 하고 산다면 이건 뭐 나라가 절단나겠죠. 근데 종교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면서 왜 그렇게 배타적이면서 화합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나름대로의 사실은 이 전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표현하기 뭐 다시 표현한다면은 우리나라의 그 국가마다 전통적인 기본 예의라는 것과 그 국가 나름대로의 민족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 문화를 포용하지를 못한다면은 종교가 이 종교와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문화와 종교는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배척하고서 포용하지를 못한다면 여긴 대립은 있을지언정 화합은 없는 것이요. 근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독단적이고 배타적일 때는 절대 이것은 화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그런가 하면 그 나라의 전통적인 그 신앙이나 이런 것을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다 그런가 우리가 또한 베풀어 종교인이란 누구를 떠나서라도 종교인이 아니라도 우리가 베풀 수가 있어야 되는 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단체도 그렇고 베풀어지고 우리가 이제 구휼의 기능을 있어야 되는 거거든. 만약 오늘날의 사회보장제도가 연결된다면 우리는 다시 이거 사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도 연말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때한테 보면은 그래도 이거 여기서 우리가 서로가 그냥 양보를 하며 베풀 수 있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서로가 이와 같이 하는가. 아라한들을 그리고 일곱째는 아라한들을 합당하게 돌보고 편안하게 보호하고 아직 오지 않은 아라한들을 올 수 있게 하고 이미 거주하고 있는 이들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그런 말은 뭔가 오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깨달은 이 수행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은. 즉 달리 생각하면 이제 뛰어난 과학 기술을 지닌 인재나 인문 지식의 지식인을 지닌 인재들이나 국내에서도 잘 육성하고 외국 인재도 초청하여 알맞은 대우를 해주는 국가와 사회의 안전과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 수행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단체고 어느 집단이고 어느 사상 속에 있는 정치가든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도 보면은 내가 보니까 참 내가 제일 동남아에서 여행해보면서 제일 만난 국민 중에서 제일 진솔했던 데가 어딘가 하면은 거기가 그냥 버마 옆에 있는 미얀마 옆에 있는 라오스를 갔었는데 라오스 국민 참 거기 엄청 문화적인 혜택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너무 진솔해요. 학생들서부터 일반인서부터 그렇게 진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 엄청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해서 엄청 평화로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다가 내가 감명받은 곳은 어딘가 하면은 미얀마예요. 미얀마가 원래 아웅산 저기서부터 이제 그 군부 독재가 하면서 이제 그전에는 사무작 돼서 따라다라. 그 미얀마 쌀이 70%는 외런가 수출을 했었는데 군부 독재를 하면서 이제 수출을 막다 보니까는 산모작 할 필요가 없어요. 일모작만 해도 자기네들은 먹고 사는데 충분해. 그러다 보니까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이 사람들이요. 그런 문화적인 혜택은 없다 할지라도. 근데 여기 사람들이 보면 또 한 보면 내가 가서 제일 욕심이 없어요. 워낙 군부 독재 속에서 그냥 워낙 문화적인 혜택을 안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거기도 저 진솔해요. 그러니까 라오스 다음에 제일 먼저 라오스가 만 못하지만 라오스 다음에 그래도 진솔한 국민들이 미얀마요. 그 미얀마 식구들 보면 참 자기 자리에서 꾸준히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지나친 욕심들이 없고 그렇게 악인들이 없는 것 같았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근데 요새 외랑 가면은 미얀마에서 보니까 그냥 통치자들의 외랑 가면 그 지나친 욕심이 있다 보니까는 이런 얘기 남의 정치 얘기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게 안 되겠지만은 미얀마 국민을 위한다면은 아마 국민을 위한다면은 나 같으면은 내가 대통령 그러거든. 난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누구든지 대통령이 한번 돼봐라. 그러면 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누구한테 옛날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안 그런가 봐요. 통치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얀마 정부 통치자들은 보면은 아까 했듯이 아자타 사투왕처럼 자신의 권력과 부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보니까는 야당이 너무 그냥 의석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군부가 쓸 자리가 없거든. 그 주네들이 쓸 자리가 없다 보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거든. 이게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해서 아까도 나라가 부흥해야 할 것은 개인의 그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우리가 항시 나는 이제 바라든지 미얀마에도 이제 언젠가는 아름다운 봄이 오겠지만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부처님 거기도 가면 또 전부 다 미얀마도 80%가 불교인이요. 근데 불교인인데도 그냥 군부대서 그냥 그러다 보면 조금 너무 그냥 가슴이 조금 찡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제일 좋게 봤던 군부를 좋게 본 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을 좋게 본 게 아니라 그 미얀마 국민이고 라오스 국민들 내가 참 동남아 딴 데는 보다 유럽 같은 데 같은 데도 다 그전에 뭐 여행을 해봤어도 만나본 중에서 미얀마 국민과 라오스 국민들이 참 나는 엄청 그 사람들한테 진솔한 속에서 그냥 아름다움을 봤었는데 내가 좋게 본 그 사람들이 그냥 요새 고통을 받는 거 보니까 조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번영이 되려면은 아까 했듯이 7가지를 시행하는 나라가 된다면은 아마 또 나라뿐만 아니라 단체도 번영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에는 코로나19로부터 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자유롭고 웃는 얼굴이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수호정사 법부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새해에는 모든 일이 다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 뭐 얼굴은 아직 몇 뼘어도 이렇게 영상으로 항시 인사를 하는데 우리 단장님도 건강하시고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